어느 해 겨울, 아침에 길동이가 얼굴이 수척해진 채 그 일을 찾아왔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애미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5일 전에요.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것이 아닐까? 애미가 오고 간 길목마다 교통순경을 찾아갔다. 알아봤습니다. 근처 병원에도 알아볼 만큼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와 나는 지키는 데가 있었다. 아범아, 내 생각에는 사고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아무리 반대했던 결혼을 했어도 자식까지 낳고 사는 애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무 중에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 길순이는 허둥지둥 그분이 나오라는 장소로 갔다. 길순이를 보자 길가에 세워놓은 차를 가리키며 이 차가 엄마를 친찰하면서 빨리 가자며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느낌이 이상했다. 아무리 가도 병원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때는 늦었다. 서울을 벗어날 때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산속이 아니냐며 몸부림쳐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산속 깊은 고차가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주위가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집 앞에 장정 몇 명이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기도원이었다. 불량배의 알코올 중독자. 도저히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을 가두고 겉으로는 치료를 한다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었다.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알아봤다. 길순이 친정집에도 협조를 해봤으나 아무도 그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이는 길동이와 같이 그가 사는 곳도 가봤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애미 좀 찾아달라며 울고 계셨다. 더구나 가슴 아픈 일은 예쁜 딸들이 우리 딸 좀 찾아달라는 애원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그이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애미를 찾고 말겠다는 결심을 먹고 하는 산악회. 알만한 곳은 다 알아봤으나 허사였다. 죽지만 않았으면 찾을 길이 있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 아범아, 마지막으로 경찰서나 방송이 어떨까? 경찰서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정 문제이니 양쪽 집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방송 또는 신문에 기출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거의 2달이나 지났으니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며칠만 더 기다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남 부럽지 않게 잘 키운 아들이었다. 결혼하고 예쁜 손녀를 둘이나 낳았다. 이제 남 부럽지 않게 살려나 했는데 이웬 날벼락인가. 애미는 애미대로 그곳에서 어떻게든 탈출하려 했으나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저들과 같이 돼서 정신 이상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당장 죽을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나가야 된다. 길순이는 반장한테 접근하면서 그가 호감을 갖도록 행동을 했다. 그가 길순이한테 왔을 때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만 해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줄 테니 꼭 좀 부탁한다고 사정을 했다. 거의 2달이 지났을 때쯤 저녁 때 길동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범입니다. 애미가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빨리 이곳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돈 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는군. 나쁜 녀석들. 여보, 돈이 집에 얼마나 있어요? 있는 대로 챙겨봤으나 몇만 원 정도였다. 근호야, 너 엄마하고 산장 잘 지켜야 한다. 그이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다. 이 사람이 애미가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몇 번이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하고 싶었다. 우리 애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걸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차가 필요합니다. 차는 내가 마련할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으나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있는 집이 별로 없었다. 그이는
즉시 여동생 집으로 갔다. 사정을 듣고 고모는 선뜻 허락했다. 아침 일찍 기사를 불렀다. 대로를 지나 이천 쪽 산속으로 달렸다. 주위에는 민가라고는 한 집도 보이지 않았다. 그쪽 사람은 가는 길을 대충 알려주고는 중간에 내렸다.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까? 별 생각이 다 들었으나 무섭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산속을 얼마나 달렸을까? 큰 집이 보였다. 차를 대려고 하는데 덩치들이 삽시간에 차를 에워쌌다. 그이는 이곳에서 맞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생각하며 머리가 쭈뼛쭈뼛 올라갔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두목한테 안내해라. 나 여기 나온 사람이다. 그이가 명예 경찰증을 보일락말락 하면서 흔들어 보였다. 자, 나를 빨리 안으로 모셔라. 그이는 그들을 민녀버릭 사무실로 뛰쳐 들어갔다. 목사라는 인간이 나왔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딱 잡아댔지만 명단 다 갖고 왔으니 순순히 말할 때 데리고 와라. 애만 데리고 오면 내 너희들은 괴롭히지 않으련다. 알았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2달 만에 보는 애미의 모습이었다. 더 이상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애미를 무사히 데려다 줬다. 한편 동생 집에서는 몇 시간이면 온다는 오빠와 기사가 날이 어두워져도 오지 않으니 별 흉측한 생각이 다 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자정이 가까워지는데도 그이는 연락이 없었다. 동생은 왜 남의 일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엉엉 울고 있었다. 고모, 정말 미안해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쫓아갔으니 난 몰라요. 그때 나는 남편의 소중함을 더욱 더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언니, 나야. 고모는 울고 있었다. 나도 역시 울고 있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랑 기사 아저씨랑 지금 막 오셨어요. 오빠 바꿀게요. 많이 기다렸지?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범하고 애미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세상에 모든 신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이는 아침 일찍 올라왔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을 기도원에 하며 말을 피했다. 그동안 식구들 모두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찾았으나 어머님 마음은 항상 불안하셨다.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매사에 부지런하셨고 반듯하셨던 어머님이셨다. 며느리는 자기의 건강보다는 어머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할까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 어머님께서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을 찾으셨다. 애미야,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 적이 있단다. 며느리는 도저히 믿지 못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며느리는 즉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다. 목사님 교우분들은 전후 사정을 들으시고 급히 오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분들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과 애미는 붙은 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이후 어머님께서는 자식들을 위해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